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그래서 탄핵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는 이 보수를 자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보수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법제처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보수 인사로 분류되고, 이 사람이 또 언젠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언젠가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고 했다가 정말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의 반대에 부딪혀서 중도에 자진 포기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석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얼굴 봐도 모르실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싫고 좋고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 공천 개입을 했느냐? 공무원으로서 공천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이 공직 후보자 선거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쟁점은 뭐였습니까? 핵심 사안은 그때 당시에 2022년 5월 9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날인 그 5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니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건, 여러분들 대통령이 뭡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그 대통령직에 아직 취임하지 않은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적 기준으로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좌파들한테 일종의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또 이석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공교롭게도 오늘 막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했느냐? 첫째,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공천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탄핵 사유다, 이 주장을 또 했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에 대한 그런 판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부족하지만 불충분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사법 정의가, 그래도 이 나라의 법치가 아직 죽지는 않았다, 그래도 아직 이 나라는 공정과 정의가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구나, 아직 이 나라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낙담할 수는 없겠구나, 그 계기가 됐던 그 판결, 이재명이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그 판결에 대해서 이 이석연이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형 현재의 균형 잃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공교롭게도 소위 말해서 좌파 매체라고 하는 그런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걸 막 다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레시안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하겠냐? 보수 원로 이석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언제부터 이석연이라는 사람이 보수가 됐고 언제부터 이석연이가 보수의 원로가 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명박 때 법제처장을 했으니까, 법제처장이 뭐 그 대단한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법제처장이 무슨 보수의 원로라는 그런 칭호를 들을 만한 그런 자리도 아니고, 이 사람이 보수 진영 내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한 바도 없는 것 같은데, 좌파 매체들은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냐, 대단한 비중을 가진 사람이냐, 마치 이 보수 진영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겨레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이재명 판결의 부관참 시 균형 잃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노컷뉴스, 아까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석연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도 이석연 이런 정신적인 내전 상태는 처음 봐, 윤석열에게 그 책임, 나라 분열, 헌법의 사회통합 기능 외면, 윤 대통령 가장 큰 책임, 윤 대통령 4년 중인제 개헌이 출구 전략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기 단축을 하고 개헌을 추진하라, 이런 조언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조언, 주장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이석연이라는 자가 대체 그 무슨 정무적인 능력이 있어서 법제처장, 그동안에 변호사하고 법제처장하고 1호 헌법연구관, 헌법은 공부할 수 있었어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법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이석연이 뭔데? 이석연이 무슨 정무적인 감각이 있길래? 이석연이 대체 보수 진영 내에서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위상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느냐, 이런 식으로 좌파 매체들이 환영할 만한,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윤석열 탄핵을 계속 이렇게 갖다가 추동할 만한 그런 논리를 제공하느냐, 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물론 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대통령 당선인이었고 그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으로 봐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 공직 후보자 선거 요 개입한 거는 탄핵 사유다. 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그 이후부터 한 2주, 3주,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되뇌이고 있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가를 법률적으로 시간이 난 김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석연이가 그때 당시에 어떤 논리를 펼쳤느냐 관련 기사를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석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 처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이 정한 공직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더 높다며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녹음된 목소리 등만 봐서도 공천 개입 가능성은 높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경호가 시작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조각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청와대까지 옮겨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명태균하고 김영선의 공천에 대해서 당에서 말이 많네. 죽을 때까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통화가 공천 개입이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감정적으로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이석연의 논리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호를 받으면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남 양산에서 고양이하고 뽀뽀하고 앉아있는 문재인이도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지금 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는 전임 대통령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권양숙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부인 권양숙 지금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권양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경호를 받는다고 해서 공무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여러분들 문재인한테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달에 제가 그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나서 문재인한테 우리 국민 세금이 과연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걸 제가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문재인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탄핵돼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각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조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당시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한테 내각을 이렇게 바꿔라. 내각을 이렇게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그렇게 내각을 구성한 다음에 임명장을 줬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과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명태균이하고 이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 또는 지방선거든 뭐든지 간에 공직 후보자 선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어떤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밀어주라겠다. 전략공천하라겠다. 경선하라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다고 한다면 그것도 공천 개입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공천 개입. 그거 탄핵 사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각을 했냐 그 말입니다. 조각이라는 게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그 다음에 측근들하고 논의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내각을 갖다 구성해놨냐 그 말입니다. 그럴 권한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럴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그 이후부터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제처장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여기는 법적으로 살펴본 게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살펴본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뿐입니다. 반박을 한 것뿐입니다. 그럼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 여러분들 일단 왜 이게 탄핵 사유가 됐냐? 공무원이 공직 후보자 선거에 공직선거에 개입을 하면 왜 탄핵이 되느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헌법 뭘 위반했냐?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엔 뭐라고 나와 있냐? 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나와 있습니다. 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85조에 의해서 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1항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2항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상으로도 공무원은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며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고 선거에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선거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 직무와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거고 헌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탄핵될 수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석연이가 근거로 내세웠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그 돈을 받은 거 그리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대가로 뭐 어떤 자리를 준 거 이거를 이런 판례를 갖고 오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때 공무원이 될 지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정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때 유죄 판결이 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공무원이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명태균이하고 공직선거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은 취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에 개입한 거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았던 그때 당시에 혐의가 뭐였냐면 사전수뢰입니다. 사전수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사전수뢰 자체가 원래가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때에 처벌한다는 그게 바로 사전수뢰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그냥 이런저런 거를 해서 공무원이 될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걸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이 된 때에 약속을 하고 또는 공무원이 되고 나서 그걸 이행했을 때 이게 이제 사전수뢰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석연이 끌어다 쓴 그 법률적인 근거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애초에 이거는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다.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좌파들이 윤석열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그 논거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근거 이런 것들은 이로써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간단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에 2022년 5월 9일 당시에 공무원이었냐 아니었느냐 이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의 자격과 권한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배제되는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이 그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조차도 그 어떤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이라는 그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공무원이 뭐냐? 제2조 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은 누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누구다. 일반직 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등등등. 그리고 또 그 밑에 뭐라고 나와있냐?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2호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비서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밖에 공무원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공무원법 제2조도 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당선인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뭐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공무원 관련 법으로 봐도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될 자였기 때문에 탄핵할 수가 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좌파들이 끌어다 쓰고 있는 논리의 한계이고 논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 이석영 같은 자들의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나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게 우려돼서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으실 텐데 그리고 또 이석영 같은 자는 대체 누군지도 모르실 테지만 그리고 또 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윤석열 공천 개입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고 하실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겠지만 제가 오늘 시간이 난 김에 그리고 이 좌파 매체들이 의도적으로 이 이석영의 말을 또 이석연이 이렇게 띄워지고 이석연의 말이 뭔가 대단한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석연이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 좌파 세력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권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